근육은 몸짱이 되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태우는 공장이고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림프순환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세도 근육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건 헬스장 다니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성장기의 아이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면 근감소증, 그러니까 대사가 떨어지고 만성질환 위험이 올라가니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뿐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과 소화 효소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신경계와 소화기 전체가 단백질에 달려있는 셈이죠.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부터 식단에서 꼭 알아야 할 디테일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충분히 강하게 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3세트 10회 이렇게 세트 수를 채고 나면 운동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실패 지점과의 근접성입니다. 근육은 마지막 반복에서 거의 못할 것 같은 지점에 갔을 때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세트를 할 때 첫 번째로 실패 지점까지 갑니다. 더 이상 들어올릴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쉽니다. 그리고 나서 2회에서 4회 정도 더 들어 올립니다. 또 10초에서 15초 쉬고요. 그리고 마지막 1회에서 2회 정도를 더 쥐어 짜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체 과정이 바로 한 세트라는 겁니다. 세트를 3번 한 게 아닙니다. 10초에서 15초는 근육의 즉각 에너지원인 크레아틴 인산이 겨우 15%에서 30%밖에 재충전되지 않은 시간이라 근육은 쉬는 동안에도 계속 부하가 걸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동원됐던 강한 근섬유들이 쉬지 않고 이어서 반응하는 거라서 별개의 세트가 아니라 하나의 세트 안에서 강도를 최대한 짜내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를 실패 근접까지 올릴수록 볼륨은, 그러니까 세트 수는 줄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돼서 회복을 방해합니다. 초보자는 근육 한 부위당 2세트 이하로 시작해서 적응 후에 3세트로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은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결합 조직, 그러니까 우리의 힘줄과 근막은 하루에 겨우 0.5에서 2%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경계는 5에서 1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호르몬 시스템은 3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해서 매일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 근육은 버틸 줄 몰라도 이 세 가지가 먼저 무너집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생각해보세요. 전성기 시절 더블 스플릿으로 하루 최대 5시간씩 훈련했는데 본인이 직접 밝혔듯이 프리모볼란, 데카두라볼린, 디아나볼 같은 스테로이드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결합 조직,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회복까지 인위적으로 앞당겨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연 상태로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면 근육이 아니라 우리의 힘줄과 신경계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30분에서 45분, 같은 근육군은 주 1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4에서 6주마다 디로드 워크를 가지세요. 디로드 워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4주에서 6주 정도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한 주 정도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근육의 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근육은 운동 중이 아니라 회복 중에 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우리 혈당이 높아지죠. 이렇게 혈당을 만들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전구 물질을 두고 경쟁해서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의 활동 자체를 억제합니다. 바로 이 세 번째가 앞서 말한 결합 조직, 신경계, 호르몬, 이 세 가지 회복이 느려지는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르티솔 하나가 세 가지 회복을 동시에 늦추는 병목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도 근성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식단 얘기로 넘어갈게요. 에너볼릭 윈도우라고 해서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2025년 뉴트리언츠 메타 분석에서는 근성장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입니다. 소고기와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유리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테니 넘어가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프로틴 파우더입니다. 프로틴 파우더는 절대 먹지 마세요.
대부분의 보충제에 말토덱스트린 같은 정제당이 들어있고요. 가공 과정에서 아미노산 구조가 변성되면서 값싼 유리 아미노산으로 함량을 부풀리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클린 레이블 프로젝트 조사에서 시중 제품의 약 47%가 캘리포니아 중금속 안전기준 프롭 65를 초과했습니다. 식물성 파우더는 카드뮴이 유청보다 5배 많았고 초콜릿 맛은 바닐라 맛보다 카드뮴이 최대 110배 높게 검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보충제 말고요. 고기, 계란 같은 자연식품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미네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근육 합성에 도움되는 몇 가지 미네랄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개가 넘는 소화 효소 반응과 ATP 생성에 관여해서 이게 없으면 단백질 재료가 많아도 근육으로 조립하는 공정 자체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는 아연인데요. 아연은 근육세포 분화에 관여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와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칼륨인데요.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재료라면 이 세 가지는 그 재료를 근육으로 바꾸는 톱니바퀴입니다. 그리고 근성장에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알고 계신데, 탄수화물 로딩은 수분과 인슐린 자극으로 근육을 부풀려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장기간 과하면 인슐린 저항성, 복부 지방, 그리고 지방간, 얼굴 붓기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면 탄수화물은 사실 필수 아미노산이나 필수 지방산과 달리 필수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은 우리 간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카니보 의사인 앤서니 채피 박사는 수년째 고기와 물만 먹으면서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숀 베이커 박사는 하루 약 2kg 고기 위주 식단으로 조정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탄수화물 없이도 근육 유지와 고강도 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바로 크레아틴인데요. 크레아틴은 고강도 운동 중 ATP를 빠르게 재충전해주는 에너지 완충제입니다. 소고기에는 1kg당 3.9에서 4.45g의 크레아틴이 들어있습니다. 고기를 충분히 드신다면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카니보 식단을 하면서 하루에 1kg의 소고기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로 크레아틴 보충제를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저녁 이후 간식을 끊고 공복 시간을 만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공복이 되면 혈당 인슐린이 떨어지는데 이 둘은 원래 뇌하수체의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신호였거든요. 억제가 풀리니까 성장 호르몬이 더 분비되는 겁니다. 실제로 5일 공복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처럼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억지로 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다만 칼로리와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시간 이상의 장기 공복은 오히려 근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식사 윈도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를 드리면요. 바로 냉요법입니다. 냉수 노출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서 칼로리 소모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이 잘 타는 몸이 되는 거죠. 저도 매일 아침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2024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운동 직후 냉수 침수는 오히려 근성장 신호를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운동 직후는 피하는 게 좋고요. 아침 냉수 샤워처럼 시간차를 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달 만에 근육 3kg의 증량, 정답은 특별한 비법 하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동시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휴식 시간을 늘렸고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한 거죠. 그래서 결합 조직, 신경계, 호르몬 이 세 가지가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리고 평소에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보충제 대신 소고기와 계란같이 질 좋은 단백질과 미네랄 그리고 크레아틴까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식단을 유지한 것, 이 전부가 같이 쌓였을 때 짧은 기간에도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먹는 데 있습니다. 오늘 얘기 중 하나라도 지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만의 근육을 증가시키는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보였습니다.